전문의에게 직접 듣는 질병 정보 닥터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의학 박사 박지영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피부염의 대명사죠. 바로 습진 질환입니다. 습진. 네. 뭐 습진은 주부 습진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 이 습진이 병명인지는 몰랐네요. 네. 습진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피부염이라고 하는 그 단어랑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현대피부과학에서는 이제 피부염이란 말이 약간 더 포괄하는 개념이 높고요. 네, 습진이 그만큼 이제 다양한 아주 질환을 내포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제 피부 질환이 되겠죠. 습진은 의학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가려운 피부염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형태와 양상, 무척 다양하고 말 그대로 피부염의 모양이 이제 습하게 보이는 그러한 이제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습진은 건선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개념의 질병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습진의 어떤 증상과 건선의 증상은 이제 반대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하지만 이제 만성 습진의 경우에는 이 건성 습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습진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습진의 증상인 습하고 축축한 느낌보다는 바짝 마르고 건조해서 이 건성과 비슷해서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환자분을 진료할 때 이 질환이 건선인지 습진인지 이것조차도 헷갈려서 감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문의조차도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환자분들은 오죽 모르실까요? 네, 정말 답답하시겠죠. 네. 그래서 임의적으로 보통 이제 습진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습진이야 혹은 무슨 습진이야 해서 그냥 함부로 이렇게 연고를 바르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이러한 걸 좀 경계를 해야 되겠죠. 사실 습진 같은 경우는 그냥 약국 가서 약 사다가 이렇게 바르는 경우가 그런 많죠. 경우들 많으시죠. 그러지 못하도록 습진과 네. 건선 네. 어떻게 구별하는 방법을 잠깐 알려주고 가실 수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건선의 경우에는 건조한 가을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피부 바깥쪽, 특히 이제 팔꿈치나 무릎, 네. 정강이 이런 피부의 어떤 외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체에서. 네. 이런 부위에 흔히 발생하는데요. 습진은 기본적으로 주부 습진이라고 하면 손등보다는 손바닥의 끝에 많이 네. 생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심해지면 이제 손등에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습진의 양상은 내측에 많이 생깁니다. 내부 쪽에. 근데 이제 심한 경우에 또 바깥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제 축축하거나 습하거나 진물이 많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건선보다는 습진일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건선도 가려움증이 동반되지만 네. 건선의 경우에는 가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증상이 생기면서 가려움이 있다 그러면 건선보다는 습진을 기본적으로 먼저 의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병 위치나 가려움증 같은 증상으로 일단은 네. 알 수가 있겠군요. 근데 이제 심한 경우에는 저희들조차도 하루에 이제 수십 명의 그런 건선이나 습진 환자들을 보는 저희 전문적인 그런 어떤 이제 의료진들조차도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꼭 진료를 받으시고, 왜냐하면 약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로 이제 그런 연고를 함부로 바르시는 것을 이제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습진으로 돌아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습진 설명해 주실 때 형태와 양상이 무척이나 다양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습진의 종류도 다양합니까? 네, 습진의 종류도 무척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습진의 한 종류는 바로 이제 손에 생기는 이제 주부 습진이죠. 그렇죠. 이 주부 습진도 습진의 다양한 종류 중에 한 종류고요. 또한 네. 이제 주부 습진과 또한 이제 화폐상 습진이라고 해서 동전 모양으로 생기는 그러한 이제 습진도 있습니다. 또한 여성분들의 어떤 이제 민감한 피부 부위죠. 유두나 유방에 생기는 유두 습진, 유방 습진도 있고요. 그리고 주부 습진과 감별해야 되는 질환 중에 손에 생기는 또 함포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질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피부 질환인데요.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그리고 사타구니 습진이나 건성 습진 등 아주 무척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데 하나하나씩 좀 짚어주고 가시죠. 네, 사진을 보시면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서 각각의 습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건성 습진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등에 아주 넓게 퍼져 있는데요. 네. 피부가 갈라져 있고 붉어져 있으면서도 미세한 각질이 보입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습진의 양상과 좀 다르죠. 네네. 다음으로는 이제 사타구니 습진 사진인데요. 좀 전에 본 건성 습진하고는 다르게 이 허벅지에 붉게 퍼져 있는 그러한 네.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이 바로 유두 습진인데요. 네. 유방 습진이라고도 하는데 유두 또는 유방의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피부가 벗겨지게 되면서 붉은색으로 변하고 또한 이제 쉽게 진물이 동반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접촉성 피부염인데요. 먼저 보시는 것은 벨트 때문에 생긴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벨트, 금속이 있는 부분에 이제 피부가 닿으면서 생기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네. 다음 사진은 이제 이 접촉성 피부염은 금속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속옷에도 여성분들의 속옷에도 그래요?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속옷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사진 자료를 보시고 계십니다. 바로 다음으로 이제 보시는 것이 바로 주부 습진의 사진인데요. 주로 이제 손에 이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주부님들의 손에 나타나는 그러한 만성 습진이죠. 네. 물이나 세제, 비누 등에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가정주부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이제 특히 이제 손을 그리고 이제 장갑을 많이 해서 의료용 장갑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의사분들, 그리고 이제 주방장, 요리사 그런 분들 혹은 미용업을 가진 그런 분들에게도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네. 다음 보시는 사진은 이제 주부습진과 감별해야 될 함포진이라는 그러한 이제 질환인데요. 함포진은 손과 발에 투명하고 작은 물집이 이제 무리를 지으면서 생기는 그러한 비염증성 수포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 물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러한 이제 함포진 같은 경우에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진물이 생기고 피부 자체가 심하게 이렇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피부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는 사진은 화폐상 습진입니다. 이름 그대로 화폐, 동전 모양으로 이제 피부에 병변이 생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초기에는 이제 작은 반점 혹은 50원짜리 동전 그런 이제 사이즈로 생기다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러한 이제 반점들이 서로 이제 합쳐지고 융합되면서 점점 더 큰 동전 모양 형태로 드러나게 되죠. 이제 50원짜리 동전 모양의 발진이 500원짜리 이상으로 이렇게 그 사이즈가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진물과 가려움이 심하게 동반되어서 아토피 피부염 못지않게 심각한 질환이 바로 또한 화폐상 습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하고 종류도 많네요. 네, 저도 무척 말씀드린다고 힘들었습니다. 네. 네, 숨차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이 습진이 종류로 나뉘는 게 네. 발병 부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네, 발병 부위에 따라서 나뉘기도 하고요. 네. 혹은 이제 아토피 피부염 혹은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이런 원인이나 다양한 기전 그런 것들에 의해서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진의 범주가 무척 넓은 거죠. 우리 네. 흔히 요즘에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도 이러한 이제 습진의 하나의 종류에 포함되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접촉성 피부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그와 비슷한 피부 질환인 아토피도 습진의 한 종류입니까? 네, 아토피도 만성적인 습진의 한 종류인데 이제 기존의 어떤 이제 습진적인 그러한 형태보다는 훨씬 이제 오랜 장기간의 어떤 관리와 그리고 치료가 필요하고 잘 어떤 약물 반응이나 치료 반응이 호전이 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인체 전체적인 단순히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인체 전반적인 면역 체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따로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이러한 진단명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아까 또 접촉성 피부염 말씀하실 때 금속이 네. 피부에 닿으면 또 네. 발병한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그거는 금속 알레르기와는 다른 겁니까? 금속 알레르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같은 이미테이션 이런 이제 귀걸이나 혹은 벨트 그리고 이제 속옷에도 왜 금속이 들어가 있는 그런 속옷을 착용하시고 나서 악화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한 이제 질환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러면 이런 습진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 알레르기 반응이 이제 피부에서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증상이 피부의 염증 반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이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습진이 발생했다고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어떤 가려움이나 혹은 본인이 좀 둔하셔서 느끼지 못했겠지만 그런 불편감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계세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피부에 진물이 발생하거나 이제 붉게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는 그러한 이제 형태가 피부 바깥쪽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환경적인 영향에 네. 의해서 또 습진이 생기는 네. 거고요. 그러면 이런 습진들 나타날 때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피부 바깥쪽으로 드러나기 전에 무척 가려워요. 가려움증이 기본적으로 가려움증이 기본적으로 네. 발생하게 돼요. 근데 이제 보통은 겉으로는 이제 멀쩡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려움증을 이제 별로 이제 심각하게 누구나 그렇지만 생각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붉게 이런 반점들이 올라와요. 붉은 형태. 실제로 염증 반응들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심한 경우에는 이제 피부에서 진물, 고름이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아, 또 각각의 종류마다 특징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다르게 나타나는 있죠.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예를 들면 아까 주부습진과 한포진을 설명해 주실 때 그 차이점으로 한포진은 물집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물집으로 이게 또 투명한 할수 수포 있나요?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생겨요. 예, 예. 주부습진은 아니고. 주부습진은 이제 각질이 벗겨지는 피부가 얇게 벗겨지거나 이제 그러한 경우가 있고 특히 한포진 같은 경우에는 손과 발에 동시에 생기거나 발에 먼저 생겼다가 손에 생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주부습진은 절대 그 발에 생기지는 않잖아요. 같이 생기진 않죠. 네, 같이 생기지도 않고 심해진다고 해서 이 주부습진이 발에 생기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 한포진은 네. 발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손발에 동시에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쉽게 감별이 돼요. 근데 이제 주부습진처럼 손에만 생기고 네. 발에 생기는 것은 이제 진행 과정상 늦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이게 감별이 쉽지가 않은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아, 그래요. 사실 이 습진은 참 치료가 쉽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네. 한방 치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네요. 네. 기본적으로 이 습진에 있어서 한방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습진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습진 자체가 조금씩 그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렇게 옅어지고 얇아지는 그러한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점점 피부 자체가 면역력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생리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경우에 이제 환부가 넓어지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또한 환부가 넓어지면서 진물이 발생하고 가려움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한방에서 이제 흔히 명염 반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1을 보시죠. 처음 내원했을 때 팔 부위의 습진 사진입니다. 부위가 꽤 크게 느껴지시죠? 네, 그러네요. 다음 사진 2를 보시면 환부가 이제 조금 넓어지고 있지만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3을 보시면 환부가 더 이상 넓어지지 않고 중간중간에 새로운 피부가 재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사진 4를 보시면 환부의 발진은 거의 사라지고 색소 침착된 부분만 조금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 5를 보시면 색소 침착된 부위가 정상적인 피부로 재생되어서 치료를 이제 종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재발 확률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치료를 종결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치료를 하고 나서 피부가 재생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무슨 마술 같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요. 네. 그러면 한방 치료에는 한약과 침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시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 한약이라고 하면
이 우리가 먹는 것이잖아요. 경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이제 복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면역력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이제 단순히 피부 면역뿐만 아니라 인체 전반적인 그러한 이제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러한 이제 치료가 한약 치료고요. 이제 네. 그 습진이 발생한 부위에 직접 이제 침이나 이러한 것들을 침을 시술하는 것은 그 피부 국소의 어떤 면역 반응을 원활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바르는 약도 있습니까? 네, 오늘날 이제 한방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먹는 한약뿐만 아니라 피부의 재생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이제 바른 한약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뭐 내적 치료와 외적 치료가 이제 병행이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방 치료를 하고 나서 어떻게 재발할 확률이 있습니까? 네, 습진은 이 질환 자체가 끊임없이 재발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치료 이후에도 어떤 식이요법이나 그리고 이제 건강관리, 생활관리들을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완치라는 개념이 없군요. 일단 기본적으로 완치라는 표현을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깨끗하게 나았다고 이제 판정을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런 판정을 하기가 힘든 질환이 있거든요. 건성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완치라는 표현보단 겉으로 보기에 좋아졌다 해서 이런 좀 어렵지만 관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습진 자체는 완치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제 재발할 확률 또한 있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것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어쨌거나 치료하고 나서라도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네,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하군요. 그러면 관리법 좀 알려주시죠. 네. 먼저 이 습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독소들을 인체에서 끊임없이 잘 배출하고 그러한 독소들의 흡입을 이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반신욕이나 운동 등을 통해서 땀을 많이 흘려서 노폐물과 독소들을 미리미리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습진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이 방송을 이제 보시는 분들 느끼시겠지만 그 습진의 부위에서 주변 부위에서 땀이 잘 못 흘리세요. 그래요? 네. 실제로 어떤 이제 피부에서 독소나 염증을 제거하는 능력이 현격하게 낮아져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기능들이 회복되고 그걸 잘 유지하는 것이 이제 평상시에 이제 습진의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이제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신욕을 통해서 이렇게 독소를 땀으로 배출하게끔 도와줘야겠네요. 네, 독소를 이제 땀으로 배출하고 반신욕 자체가 또한 혈액순환을 원활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는 거는 이제 피부의 어떤 면역력이나 재생력도 좋아진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어떤 질병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치료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만큼 또 예방도 중요하지 네, 않을까요? 네. 혹시 습진 예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피부 자체의 면역력과 독소 배출의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운동이나 반신욕을 적절하게 습진이 없는 그러한 이제 일상적인 어떤 피부 상태를 가진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이렇게 땀을 20-30분에서 1시간까지 충분히 흘려주는 것만으로도 네. 습진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 그러면 습진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이 따로 있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은 너무나 경제적이고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음식이 있어요. 어떤 네, 음식인가요? 바로 물입니다. 물이요? 네. 그래서 이제 물을 많이 드시면서 소변을 이제 평상시보다 하루 한두 번 정도 많이 보시는 것만 해도 몸에서 이제 어떤 이제 독소의 배출을 높여주는 그러한 이제, 치료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물을 한 1.5리터에서 2리터. 그러니까 물을 수시로 마셔주는 것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늘날 현대인들이 노동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네. 거의 물을 잘 안 드세요. 그렇긴 하죠. 예. 실제로 육체적인 활동, 농경 문화에서는 물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제 아무래도 활동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의 섭취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오늘날은 의도적으로 가까이 어떤 텀블러나 이런 것들을 가까이 두시고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그 서양화된 어떤 식이요법,
밀가루나 튀김,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혈액 자체를 탁하게 해서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삼가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그 종류에 상관없이 온도 자체가 낮은 온도에, 그러니까 물을 드시더라도 찬물, 그러니까 우유를 드시더라도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찬 우유 혹은 이제 차가운 음료수 이런 것들은 이제 피부 자체 혹은 전신의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체의 그 체온이 1도가 높아지면 면역력은 2~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체온을 1도 이상 높이는 것이 무척 힘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체온을 높이지는 못할지언정 이걸 떨어뜨려서는 안 되겠죠. 네, 찬 음료와 음식은 네.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뭐 누구나 잘 아시다시피 이 만병의 근원인 이제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이나 뭐 마음 수련, 요가 등 그러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그러한 이제 취미 활동들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내용은 잘 알겠는데 사실 실천이 어려운 것들이어서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환자들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나 네. 싶습니다. 네, 어찌었거나 이 습진은 고칠 수 있는 병이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습진은 발병하시더라도 내원하셔서 치료만 잘 받으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질환이고요. 그 완전히 치료가 된 이후에도 꾸준히 관리하시면 재발하는 확률도 현격하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렵다고 아무 연고나 집에 있는 아무 연고나 함부로 막 바르지 마시고요. 꼭 내원하셔서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박치영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